중견기업과 주요 기업에서 50대 이상 노동자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배경과 숫자, 그리고 해석과 시사점을 차근히 알아봅니다. 국내 주요 기업에서 50대 이상 직원이 20대보다 많아진 사례가 최근 확인되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과 조선비즈 등 복수 매체에 따르면 다수 대기업에서 20대 직원보다 50대 이상 직원 수가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업의 인력 구성 변화가 현실로 다가온 증거입니다. 중소중견기업 내 50세 이상 노동자 비중은 현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중소기업 고용동향 분석과 시사점을 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50세 이상 근로자가 전체의 48.6%에 달하며 2014년 대비 10년간 10.6%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비율은 대기업의 26.4%보다 무려 22.2%포인트 높고 전체 생산 연령 인구 중 36.1%보다도 12.5%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같은 흐름은 중견기업과 대기업에서도 뚜렷합니다.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50세 이상 근로자 비중이 2014년 약 17%에서 최근에는 25.7%로 약 8.7%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전 기업 규모에서 고령 노동자 비중이 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 배경에는 몇 가지 인구 산업 구조적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전체 노동 인구의 고령화입니다. 2045년쯤이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된 국가가 되며 2067년에는 노년층이 전체 인구의 약 46.5%에 달할 전망입니다. 2025년 기준 취업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가 7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연령대 중 최대 그룹이 되었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또한 청년층 고용 둔화 및 비임금 근로 확대 현상도 주요 원인입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줄이겠다는 응답이 절반가량이며 특히 529인 기업에서는 50% 이상이 채용 계획이 없거나 축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층보다 고령층이 채용 기회를 더 많이 차지하게 되고 있습니다. 고령자 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 또는 임시직 형태가 많습니다. OECD 보고서는 한국 5,564세 고령자 중 30.3%가 비정규직이며 65세 이상은 58.4%가 비정규직 혹은 자영업 형태로 일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비정규 고용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경력 단절을 동반하며 고령자 스스로도 불안정을 감내하며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스탠퍼드 등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50세 이상 근로자 수가 무려 165% 증가했지만 고령층을 위한 노인 친화적 일자리가 충분히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고령자는 여전히 고강도 물리 노동이나 낮은 보수를 감수해야 했고 고령층 중 여성이나 대졸자만 일부 혜택을 받았다는 지적입니다. 이제 이러한 현상의 의미를 정리해 봅니다. 첫째, 기업의 인력 구조 변화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중소중견대기업 할 것 없이 50대 이상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기업들은 고령층을 노동력의 중심으로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이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더욱 어려워지는 구조적 흐름입니다. 채용 축소와 고령 인력 유지 강화 정책이 결합되며 세대 간 고용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고령자 일자리의 질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고령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단기 계약 등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이 만연하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고착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넷째, 사회적 대책이 시급하며 복합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고령층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 친화적 기업 환경 조성, 정규직 전환, 재교육 및 재취업 지원, 그리고 일과 건강을 함께 고려한 일터 설계가 필요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50대 이상 노동자의 비중 증가는 단순히 고령화 현상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구조적 인구 변화와 노동시장 환경 변화가 맞물리면서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년 연장이나 고령자 고용 유지, 장려 같은 정책들이 늘어나면서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고령 인력을 주요 노동력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기업 내 세대 구성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30대 청년층은 신입 채용의 기회를 잃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산업의 혁신성과 민첩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기업에서는 신규 인력 충원이 없어 기술 단절, 업무 연속성 부족, 그리고 장기적인 생산성 저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 노동자 스스로도 신체적 피로와 직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산업 현장에서는 60세 이상 노동자가 고강도 물리 작업에 노출되며 이는 산업재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2024년 기준 고령자 산업재해 비율은 전체의 약 27%를 차지하며 이 수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한 고령자 고용 유지는 장기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적합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령자 전용 채용 박람회뿐만 아니라 직무 재설계, 디지털 역량 향상 교육, 유연근무제 확대 같은 실질적인 지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은 생애 현역 사회를 표방하며 고령자에게 맞는 저강도, 고안전 일자리를 설계하고 있으면 독일은 고령자를 위한 직무 훈련과 기술 전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런 모델을 참고해 단순히 고용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닌 일의 질을 높이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세대 간 갈등이 아닌 협력의 관점으로 고령, 인력 증가를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고령자는 후배 세대에게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며 청년은 디지털 역량과 창의성으로 조직의 미래를 이끌어갈 동반자입니다. 이 두 세대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기업, 정부, 사회 모두가 정책과 문화를 재정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접근 없이는 고령 노동자 증가라는 현상이 오히려 장기적인 리스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이 중요한 문제의 본질을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